우주를 향해 자신의 소망을 주문할 수 있다면, 식당에서 요리를 시키듯 이것을 부탁한다고 전할 수 있다면 어리석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2월 28일의 해질녘, 하늘에 매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6개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것이다. 금성, 수성, 토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좀처럼 볼 수 없는 배열이 하늘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밤 우주로 향하는 우리의 주문이 가장 닿기 쉬워진다고 나는 굳게 확신하고 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틀림없이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어질 것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윤곽이 조금은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올바른 주문의 방식과 왜 지금까지 그것이 닿지 않았는지, 그리고 닿기 쉬워지는 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나는 평생을 바쳐 진동과 주파수의 탐구에 헌신한 사람이다. 전기의 빛으로 밤을 밝히고 무선으로 아득한 거리에 목소리를 전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깊은 확신에 도달했다. 우주에는 거대한 법칙이 존재하며 그 법칙은 인간의 소망에도 조용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하나에 도달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직관을 부디 믿고 안심하며 끝까지 들어주기를 바란다. 첫째, 6개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밤. 2월 28일의 해질녘, 해가 막 저문 직후의 하늘을 상상해보라. 서쪽의 낮은 하늘에 금성이 빛나고 있다. 그 곁에 수성과 토성이 바짝 다가서며 남쪽 하늘에는 목성이 당당하게 빛을 발한다. 쌍안경을 향하면 천왕성과 해왕성도 같은 대열에 합류한다. 6개의 행성이 거대한 하나의 선을 그리는 것이다. 달 또한 목성 근처에서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일찍이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했다. 에너지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나 추상적인 공상이 아니다. 내가 평생을 걸고 도달한 아주 깊고 단단한 확신이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과거 어느 별의 내부에서 태어난 것이다. 혈액 속에 포함된 철분은 초신성의 폭발로부터 왔다. 당신과 별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같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것은 같은 진동에 반응하기 마련이다. 소리곱새를 울리면 멀리 떨어진 같은 주파수의 소리곱새가 닿지도 않았는데 울리기 시작한다. 그것과 완전히 같은 이치다. 행성의 배치가 바뀔 때 당신의 내면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인다. 이것은 가벼운 운세 이야기가 아니다. 공명에 관한 이야기다. 별이 움직이면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당신도 무언가를 느낀다. 그것은 단순한 인과관계의 이야기가 아니다. 훨씬 더 깊은 우주의 성립, 그 자체에 뿌리를 둔 공명현상인 것이다. 평소 행성들은 제각기 다른 장소에 머문다. 각각이 다른 궤도, 다른 속도로 돌고 있다. 하지만 극히 드물게 어떤 밤에는 6개가 일렬로 늘어서기도 한다. 그때 흩어져 있던 힘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된다. 마치 우주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순간 자세를 고쳐 잡는 듯한 그런 장엄한 밤이다. 평소 당신의 마음이 우주에 닿기까지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망설임, 두려움, 나 같은 것이 감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들, 몇 겹으로 겹쳐진 두꺼운 벽이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그 순간 장벽이 얇아진다고 나는 느낀다. 마치 두꺼운 구름의 틈새로 달빛이 한 줄기 쏟아지듯 곧게 뻗은 길이 우주를 향해 열리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도중에 관문이 여럿 있다면 닫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모든 관문이 일렬로 늘어서 문을 활짝 연다면 편지는 단숨에 도착한다. 2월 28일은
바로 그런 밤이다. 만약 최근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술렁이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의 움직임과 당신의 내면이 공명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일지 모른다. 별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당신이 별의 움직임과 무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우주에 대한 주문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주의 주문을 한다니 기묘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식당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 당신은 의심하지 않는다. 요리가 나오지 않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메뉴를 보고 고른 뒤 전달한다. 그 다음은 그저 도착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주를 향한 주문 역시 본래는 그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선택하고 망설임 없이 전한다. 그리고 도착할 것을 믿으며 기다린다. 단지 그뿐이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식당에서 그저 뭔가 맛있는 것이라고 주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메뉴에 이것을 부탁합니다 라고 전하기에 요리가 나오는 것이다. 우주로의 주문도 똑같다. 모호한 소원에는 모호한 결과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것은 주문이 아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년 뒤 8월, 매일 아침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충분한 수입을 얻고 소중한 사람들과 저녁 식탁을 둘러싸고 있다. 이 정도까지 생생하게 그려야 비로소 주문이 된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이고 식탁의 온기가 느껴진다. 오감의 모든 것을 사용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자신을 그리는 것이다. 건강해지고 싶다도 모호하다. 3개월 뒤 기분 좋게 눈을 떠 근처 공원을 가볍게 30분 걷고 있다. 바람의 온도, 발바닥의 감촉, 나무의 냄새. 거기까지 그릴 수 있을 때 그것은 명확한 주문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주문할 때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그리는 것이다. 이미 결정된 일로서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마음가짐이다. 식당에서 요리를 시키고 진짜 올까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주문에는 한 가지 더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언제까지 배달해주기를 바라는가 하는 기한이다. 언젠가 풍요로워지겠다는 주문이 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이다. 기한이 있어야 우주도 움직인다. 일상 속에서 주문하는 힘을 단련할 방법이 있다. 2월 28일을 향해 매일 5분이라도 좋으니 바라는 미래의 한 장면을 그려보라. 셋째, 왜 많은 사람의 주문은 닿지 않는가? 정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많은 이의 주문은 우주에 닿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발신과 동시에 스스로 취소해버리기 때문에 도중에 사라지는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고 바란 직후에 하지만 내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한다. 편지를 붙이고서 스스로 쫓아가 되찾아오는 꼴이다. 인터넷 쇼핑을 할 때를 떠올려보라.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진짜 필요한가 망설이다 삭제한다. 다시 넣고 또 지운다. 이 반복으로는 언제까지나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 우주에 대한 주문에도 완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다. 주문이 왔나 싶으면 철회된다. 결국 무엇을 보내야 할지 우주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인간이란 수천 년간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에 발을 내디딜 때 불안해지는 것은 생존 본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 취소해버렸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주문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흔들림 없는 주문에 정착하는 것이다. 넷째, 무일푼의 열차. 여기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발명가라 부르지만 나 역시 벼랑 끝의 인간이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던 날이었다. 내 기술을 세계에 알리겠다며 들떠 있었지만 열차에 오르려는 순간 지갑과 표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도둑 맞은 것이다. 열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달려 억지로 올라탔다.
무일푼의 증명서도 없이 말이다. 이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나는 떨고 있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흘러갔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다. 너는 이미 주문을 마쳤다. 결코 취소하지 마라. 내 머릿속에는 교류 전류의 완성된 모습이 뚜렷이 존재했다. 회전하는 자기장, 아름답게 호를 그리는 전류의 흐름,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설계도를 그리기도 전에 모터의 회전과 톱니바퀴의 맞물림까지 보였다. 그 비전만이 열차 안에서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었다. 그때 포기할 수도 있었다. 우주에 계시다. 가지 말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다. 돈도 표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내 주문을 취소하고 싶지 않았다. 미국에서 교류 전류를 실현하겠다는 그 주문을 이미 우주에 보냈기 때문이다.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주문은 주문이다. 결국 나는 미국에 도착했고 교류 전류는 세계를 밝혔다. 결심한 직후에 어려움이 찾아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시련이 온다는 것은 주문이 제대로 닿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했기에 낡은 현실이 저항하는 것이다. 대나무는 땅속에서 3년간 뿌리를 뻗고 4년째의 단숨에 자라난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다. 당신의 주문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다섯째, 마음속의 잡음이 주문을 지운다. 나는 무선통신연구에서 오랫동안 노이즈와 싸워왔다. 아무리 강한 신호를 보내도 노이즈가 크면 닿지 않는다. 마음도 똑같다. 주변의 시선, 과거의 실패, 미래의 불안, 이 모든 것은 노이즈다.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가리고 있다. 신호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고요함이다. 자기 전 단 5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아보라. 고요히 호흡하며 진정으로 바라는 단 하나를 떠올려보라. 여섯째, 힘을 한 점에 모아라. 6개의 행성이 흩어져 있다면 의미가 없지만 일렬로 늘어서면 힘이 한 방향으로 집중된다. 태양빛은 그대로는 종이를 태울 수 없지만 돋보기로 한 점에 모으면 종이는 타오르기 시작한다. 빛의 양이 아니라 집중의 차이다. 10가지 소원 중 단 하나만 남긴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묻기를 멈추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단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7째, 우주는 이미 답장을 보내고 있다. 우주와의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내 뇌는 수신기에 불과하다. 내가 평생 이룬 성과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주 어딘가에서 보내온 신호를 고요히 수신했을 뿐이다. 가득 찬 컵에는 물을 부을 수 없다. 마음을 비워야만 우주로부터의 영감이 흘러들어온다. 하루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주문이 닿으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시작은 아주 작은 위화감이다. 매일 걷던 길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기다. 낡은 껍데기가 답답해지는 것은 내면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작은 위화감을 두려워 말고 환영하라. 우주의 첫 답장이다. 8째, 2월 28일의 해질녘, 하늘을 올려다보라. 해가 지고 1시간 뒤 서쪽 하늘의 금성, 수성, 토성을 보라. 남쪽으로 눈을 돌려 목성과 달을 보라. 이 광경을 화면 너머가 아닌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공기가 당신의 의식을 날카롭게 해줄 것이다. 2월 28일은 우주의 씨앗을 뿌리기에 가장 완벽한 밤이다. 단 10분이라도 좋다. 심호흡을 하고 행성의 배열을 눈에 담은 뒤 마음속으로 단 하나의 주문을 명확하게 전하라.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요리가 나올 때까지 테이블을 닦고 포크를 준비하듯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날 흙을 파헤쳐 확인하지 않는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며 대지의 힘을 묵묵히 믿을 뿐이다.
나의 긴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나와 당신 사이에 큰 차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주문을 도중에 취소했느냐 아니냐, 오직 그뿐이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에게 닿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필요한 언어가 닿도록 우주는 설계되어 있다. 당신은 지금 그 언어를 수신한 것이다. 지금 눈앞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새로운 당신으로 태어나기 위한 낡은 껍데기의 저항일 뿐이다. 빛은 머지않았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전기는 계속 흘렀고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의 집에도 빛은 닿았다. 배달은 우주의 몫이다. 기억하라. 구체적으로 단 하나만 주문하고 취소하지 않으며 고요히 답장을 기다려라. 오늘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흔적을 남겨달라. 그것은 나를 위한 응원이 아니라 우주를 향해 흔들림 없이 주문하겠다는 당신 스스로의 조용한 선언이 될 것이다. 댓글에 당신의 결의를 남겨주길 바란다. 주문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적어내는 순간 우주를 향한 정식 주문서가 된다. 어떤 시련이 와도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써도 좋다. 문자로 남기는 순간 모호했던 소망에 뚜렷한 윤곽이 생겨날 것이다. 2월 28일 밤 6개의 행성이 그리는 선을 타고 당신의 주문이 곧게 우주에 닿기를, 그리고 그 답장이 당신의 일상에 고요히 스며들기를 바란다.